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조선이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그러니까 태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왕자의 난에 대해서도 배웠었어. 기억나요? 네. 그리고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었어. 기억나요? 네. 그래서 태종이 왕권을 되게 강화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선의 제도를 정비했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네. 우리 이렇게 추석 지나고 2주 만에 수업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선 초기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대외 관계라는 건 뭐냐면, 대외 관계라는 건 다른 나라와 외교를 어떻게 했느냐, 외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대외 관계야.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지냈니? 결국 그 얘기거든. 그럼 사이좋게 지냈니? 사이 안 좋게 지냈니?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이좋게 지냈니? 사이가 안 좋았으면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대외 관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먼저 태조 때부터 살펴볼게. 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조선 그때 주변 정세는 어땠냐, 주변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냐를 살펴보면, 여기 이쪽에 중국에는 명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었어. 명나라. 그리고 여기는 조선. 그리고 이쪽은 왜? 외가 있었지. 외. 요렇게 있었고, 이 위쪽 지역에서는, 조선 위쪽 지역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부족들 중에서도 그렇지, 여진이 있었어요. 요렇게 이렇게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명나라, 여진, 외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외교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그래. 자, 태조 때는 이 나라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대. 어떤 나라랑 안 좋았냐면 바로 명나라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명나라하고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쫓겨난 원나라, 위에 갔던 원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한 명나라가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이 지역, 어디? 요동 지역. 이 요동 지역에 자기네 땅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되면서 조선, 태조를 도왔던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 즉, 요동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자, 조선 땅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명나라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 특히 이 요동 정벌 때문에.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종이야. 자, 태종은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치? 자신의 왕권, 왕의 권력이 안정되질 않았어. 왜? 자기가 힘으로써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명나라에게 사이가 좋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옆에 있는 큰 나라인 명나라와. 그래서 명에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명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구나라고 생각하고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내. 그리고 명나라는 황제의 국가, 즉 중국은 큰 국가, 우리 조선은 작은 국가로서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사대관계를 맺었대. 사대관계라는 걸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명나라가 있어. 괜찮아? 그리고 여기 조선이 있어. 그러면 명나라는 조선의 왕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책봉한다라고 얘기해. 책봉. 왕으로서 인정해 주겠다. 명나라는 황제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의 나라고 조선은 왕의 나라인 거야. 황제가 왕보다 높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나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조선은 명나라에 뭘 하느냐?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된다라는 거야. 황제의 나라로서 섬기면서 매년 이렇게 조공이란 걸 바치게 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사신이 갔을까? 자, 조선에서부터 명나라까지 1년에 몇 번 사신이 갔게? 1년에 찍어봐.
몇 번? 12번? 12번. 와, 그럼 매달 가야 되지. 아유, 그러면 힘들지. 맨날 왔다 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1년에 3번씩 갔대요. 1년에 3번씩. 근데 여러 번 보냈더니 너무 여러 번 보내지 마라. 우리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대. 사신을 보냈더니 너무 힘들다고 조금만 와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중국이래. 왜냐면 우리가 조공을 바친다고 사신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가져가잖아. 요만큼을 가져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면 명나라 황제는 내가 황제 국가잖아. 왕의 국가 더 아래 국가니까 이만큼을 줘야 되는 거야. 더 손해를 볼까 안 볼까?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조선 사신이 너무 자주 오면 자기네가 손해 보니까 에이 조금만 와. 1년에 더 오겠다는 것도 에이 3번만 와. 원래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한테 3년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랬었대. 근데 조선이 3년에 한 번 안 됩니다. 1년에 3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3번을 갔대. 알겠어요? 응. 자, 기찬아, 우리 태종까지 이제 알아봤고, 태종의 대외관계, 그리고 이제 3번째 태종의 아들인 세종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세종 때의 대외관계는 크게 두 민족과 연관이 돼. 아까 아빠가 지도에서 적어놨지만 이 위쪽에 있는 민족인 여진족, 그리고 요 옆에 섬나라인 일본, 즉 우리는 왜라고 부르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진족까지 살펴보면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즉 다른 나라와 외교를 어떻게 맺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 태종 때까지 해서 명나라의 관계는 정리가 다 됐어. 그냥 중국 옆에 있는 가장 큰 나라인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조선 시대에도 괴롭혔던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외적들이야. 외구들. 외구들이 누구냐? 일본인 해적들을 이야기하고, 이 일본인 해적의 근거지가 어디냐? 걔네들이 주로 살고 있는 적이 어디냐면 바로 쓰시마 섬이었어. 그래서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하러 가는데, 누가 정벌하러 가냐면 세종이 정벌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원래 아버지인 왕이 죽어야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거든? 근데 아버지인 상왕 태종이, 이 아버지가 살아 있는 가운데 아들이 이어받으면 그 아빠를 상왕이라고 불러. 왕보다 더 높다 그래서 상왕. 그래서 여긴 왕으로 있고 상왕인 태종이 직접 이종무 장군을 지휘해서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구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본 본토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었으니까 일본 사람들하고는 계속 어떤 관계를, 무역을 하는 관계를 유지시킨다. 항구를 열어가지고 무역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진족인데, 여진족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세종대왕이 계속 왕에 있는 그 중반까지 여진족하고도 계속 이 국경을 넘어서, 여진족 애들이 겨울이 되면 먹고 살 게 없으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 공격해서 못 살게 구니까 안 되겠는 거야. 얘들하고 관계를 딱 정확하게 해야겠다 해서 먼저 최윤덕 장군이라는 장군을 초반에 보내서 여기에다가 4군을 만들어. 그래서 여진족에 맨 처음에 4군을 만들고, 4군은 최윤덕 장군, 여기가 백두산이거든. 이게 백두산 들어봤어? 귀찮아? 응.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그치, 맞아, 여기. 그래서 이 옆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옆을 가로지르는 강을 뭐라 부르냐, 여기를 압록강이라고 하는데, 이 압록강 유역에는 4군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여진족과.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두만강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쪽도 해결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는 4군으로 최윤덕 장군이 4군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 근처, 여기 요 근처에는 6진이 만들어져. 6진. 왜, 들어본 적 있어? 네. 6진 혹시 그럼 누가 가서 정벌했는지 알아? 어떤 사람이?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이거는 김종서 장군이. 들어본 적 있어요? 김종서 장군? 들어본 거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과 여진을 이렇게 해서 4군 6진을 만들면서 세종 때는 주변 지역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위치가 조선이 더 높았을까 아니면 일본이나 여진이 더 높았을까? 조선? 조선이 더 높았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나라로서는 명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은 4대한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가 더 높아. 조선이 더 높다? 조선이 더 높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말을 안 들으면 일본이나 여진족이나 가서 정벌을 하거든.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교린 관계라고 얘기해. 그래서 4대 교린책이라는 걸 쓰는데, 교린이라는 관계는 조선이 더 위에 있고 나머지 민족들이 밑에 있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정벌하고, 말을 잘 들으면 여기 4군 6진이나 뭐 여진족에게도 어떤 걸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교린 관계다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 대외 관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태조 때부터 명나라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걸 태종, 세종 때 이제 4대 교린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조선은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갔고, 결국 이 4대 교린을 통해서 조선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외교 정책을 펼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찬이가 들어본 적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고, 또 또 집현전 학사들과 같이 일하고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자경루도 만들고 이랬던 세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네. 고생했어요.